실전 적용 독서 과제 두 번째 56페이지 2019년 9월 모평 해설하겠습니다. 정보 내용이 많고 복잡한 지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부터 계속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점유의 개념, 그리고 소유의 개념, 그리고 따라서 뒤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자동차를 렌트해서 타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소유는 렌트카 회사에게 있겠죠.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내가 산 자동차를 내가 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자이면서 점유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합니다. 이제 문제를 미리 보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고 A를 읽으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련 문제 참고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를 초점을 두고 A를 읽으면서 지문 읽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 되도록 집중합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걸 직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고, 이걸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유의 종류를 둘로 나누었죠. 내가 직접 쓰거나 보관하면 직접 점유, 반환 청구권을 가지면 간접 점유입니다. 이건 모두 점유죠. 자, 이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한다고 했는데, 공시란 말은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점유입니다. 그리고 물건 중에 예시가 나와 있죠. 대부분의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공시된다. 동산은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죠. 동산은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읽은 걸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가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읽은 것과 연결해서 풀어보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지배는 직접 점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소유권에 대한 공시를 할 수 있죠. 모든 점유는, 따라서 아니다는 타당하지 않죠.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직접 점유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방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가방의 소유자라면 간접 점유자는 따로 필요하지 않겠죠. 틀렸습니다.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피아노를 직접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존재하려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점유자도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된다. 물론 유효한 양도 계약은 그 다음 문단에 나와요. 다음 문단까지 읽고 풀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하니까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 그것은 점유죠. A의 핵심 내용은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으니까 피아노는 동산이고,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란 말은 결국 점유여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읽는 대목은 두 문단, 이 문단과 다음 문단까지 합쳐서 어떻게 본다면 뭐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4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정보를 활용해서 보기에 들어있는 내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문제는 경제지문이나 뭐 법, 사회과학 지문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죠. 여러분이 지문 독해를 얼마나 정교하게 했느냐가 4번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개념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 하나하나 헷갈리면 다 정리하세요. 소유자는 양도인, 물건을 넘기는 사람,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겠죠. 유효한 계약을 맺어야 되고, 또 소유권이 양도되었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앞부분 보면 뭐 동산은 보통 점유로 공시되니까 뭐 공시하는 방식이 점유겠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앞으로 이어지죠. 점유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공시 방법이니까 점유를 넘겨주면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고요. 이것을 점유인도라고 부릅니다. 점유인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것이구나라고 정리합니다. 자,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간접 점유는 앞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문단 내용을 다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간접 점유. 반환 청구권 가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되어 공시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범위를 틀리면 안 됩니다. 간접 점유를 해서 공시할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시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의 형태로 점유를 넘겨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소유자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친구에게 양도 계약을 맺고 가방 자체를 넘겨주면 이건 그냥 점유인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양도를 점유를 통해서 공시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간접 점유가 뭐였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A가 사용하고 있는 가방은 B의 것인데 A가 소유하고 있는 가방을 C에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환 청구권을 넘기는 거죠. 이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 지문입니다. 구분은 그 차이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고 그 차이, 그게 뭐 시험 문제 출제의 기준이 되겠죠. 자, 사례가 나오니까 쉽습니다. 피아노는 동산이고요.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A가 사흘간 빌려 쓰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입니다. 그러니까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후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돼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자, A하고 B입니다. 자, A가 양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세요. B가 양수인입니다. 근데 A가 당장 직접 점유 상태를 B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쓰다가 줄게 라고 말한 거죠. 그럼 B는 A가 사용하겠다는 사흘 이후에 A에게 네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나에게 넘겨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보죠. 이게 포인트예요.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해요.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점유 계정 정리할게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 둘입니다. 둘. 일단 양도인이 양도하기로 한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자,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니까 3명이죠. 여기서 여러분 C가 양도인입니다. 모르면 좀 정리해서 쓰셔야 돼요. 소유자죠. 양도인입니다. 그리고 D에게 맡겨두고 있으니까 현재 D는 점유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간접 점유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해요. 간접 점유하여 공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간접 점유 상태인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이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죠. 반환 청구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직접 그 대상을 점유하고 있는 또 다른 D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보여요. 이때 C가 D에게 통지해서 가방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E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게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이쯤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간접 점유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인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분명하도록 읽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점유 계정은 A와 B 사이에, 그 다음 반환 청구권은 최소한 3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간접 점유 상태인 C가 있고요. 그 대상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닌 D가 있고요. 자, 소유자인 C가 또 다른 양수인인 E에게 자신이 가진 반환 청구권을 넘기는 겁니다. 따라서 D는 자신이 사용하는 가방을 C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E에게 돌려줘야 되죠. 반환 청구 권한이 C에게 있다가 E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다고 판단이 되면 한 문단 더 읽고 핵심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다면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닌 것을 양수인에게 점유인도를 한 거죠. 점유인도 방식은 직접 점유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겠고 아까 했던 것처럼 간접 점유로 넘겨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하나, 둘. 크게 보면 직접 물건을 전해줘 버리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2가지가 있었죠. 점유 계정, 반환 청구권. 자, 정리하고 가보죠.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단 조심만 하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2가지가 필요해요. 충분히 주의해야 되고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자라고 믿게 되고 또 유효한 계약까지 맺었으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다만 같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조건이 나올 때가 문제와 관련이 아주 높잖아요.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의취득이 안 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좋겠어요. 모르면 다시 돌아가세요.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자,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였죠? 점유 계정 1. 또 하나가 뭐였어요? 반환 청구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도 문제 푸는데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점유계정은 선의취득이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문제의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고 뭐 해설도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갑은 양도하는 사람이죠. 양도인. 그리고 여기서 을은 일단 여기서는 양수인이 됩니다.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자, 유효한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까지 끊고 지문에서 연결해 보세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물건을 직접 준 게 아니라 갑이 당분간 사용하다가 나중에 줄게, 나중에 넘겨줄게,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준 거죠. 이런 걸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딱 끊으세요.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점유계정을 보세요. 점유계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찾아보세요. 갑이 을에게 직접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금반지를 벗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보관할게 해서 갑이 가지고 있다가 점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게 점유 이전이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을은 소유권 양도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으니까 뭐 이건 조건을 다 지킨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보죠. 을이 이제 여기서는 양도인이 됩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점유계정을 통해 을은 갑에게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갑은 병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금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병으로 이전된 거죠. 여기까지는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간접 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점유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없는 건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보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선의취득까지를 알아야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으면 답이 쉬울 겁니다. 바로 가보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예요. 그럼 이 계약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면 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지만, 즉 직접 점유를 하지 않았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반환 청구권을 을로부터 받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정당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점유계정, 그리고 정당한 반환 청구권을 가진 을은 뭐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을과 병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병도 자연스럽게 갑이 가진 금반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1번은 맞습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라면 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점유계정은 간접점유잖아요. 하지만 점유인도를 받은 거죠. 예, 적절합니다. 1, 2번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3번을 보죠. 여기서부터 좀 고민하셔야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병과 을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는다는 말은 모순이죠. 이 앞단계가 빠져있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 보기로 가보죠. 자, 갑은 금반지를 을에게 넘겼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가 줄게라고 점유계정을 했습니다. 을은 충분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어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문단. 선의취득 대상에 예외가 있어요. 단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점유계정 상태고 갑이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면 선의취득 외에는 을이 소유권을 가질 방법이 없는데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점유계정 상태이기 때문에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3번을 보면 상당히 쉽죠? 병과 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을이 가진 소유권이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니까요. 점유계정이니까요. 자, 4번 보죠. 이미 답은 풀었고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 여기까지 끊어요.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을과 병의 관계만 본다면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죠.
이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되니까.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인데 병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반환 청구권 양도예요. 이건 선의취득 대상이 되죠. 이해되시죠? 다음,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하고 3번을 헷갈려하고 내가 뭐 몇몇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도 봤는데 너무 우습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계약할 때라고 하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면 갑과 을의 계약에서 을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은 을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병이 을과 계약했는데 을은 정당한 소유자는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그래도 소유자라고 믿었고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권 양도고 유효한 계약을 맺었고 충분히 주의했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모두 선의 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간단해요. 여기서 을은 세 개가 똑같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면 을은 점유계정을 통해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는다는 말이 틀린 것이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자, 을이 여기서 양도인, 여기 을이 다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나 반환 청구권을 통해 선의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은 인정된다는 게 뭐 그런 뜻입니다. 뭐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 인정이 된다, 선의취득이 된다, 4번, 5번. 그 다음에 점유계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 선의취득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뒤에 문제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1번 같은 문제는 읽으면서 지우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척 어렵다고 애들이 대부분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차분하게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